근데 이제 어느 정도 레벨 다운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게 한 번 더 나와주면 이제 좀 오히려 이제 좀 반등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은 어쨌든 이유가 있으니까 신고가를 가는 거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더라. 거래량이랑 가격의 스틸 날 거라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얘가 이 종목이 이 섹터가 올해 대장이다라고 찍어주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내가 내 매매법에 대한 뭔가 자신감을 찾은 다음에 해도 기회는 또 있습니다. 또 옵니다. 분명히 또 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좀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뭐지 그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랬다고, 이럴 때 그냥 자포자기가 몰라 이래버리면 이러면 더 좀 커질 것 같고요. 맞아요. 좀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가 생각은 일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8월달, 9월달도 되게 저희가 날카롭게 좀 처음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고생을 했거든요. 이때 보면 요때 8월달. 8월달하고 그치, 8월달에 9월 말 정도, 요때. 그럼 우리도 그때서부터 피크아웃 논란이 벌어지면서 그때 있었죠. 계속 빠지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이 코스피 이게 지수 차트인데, 그러니까 요런 게 한번 나와줬으면 사실 좋은 거죠. 음봉이든 양봉이든지 간에 요 정도의 주간, 이게 일간 거래대금인데 요런 게 한 번 정도 나와주면 조금 요런 식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레벨 다운이 된 상태에서 요런 게 한 번 더 나와주면 이제 좀 오히려 이제 좀 반등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계속 뭐 줄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오늘과 장중에 우리 라이브 12시 라이브 방송하는데 다들 채팅창 보니까 놀란 거야. 왜냐면 전저점이 깨져가지고 얼마죠 아까? 2857까지 갔다 연저점 깨졌고요. 깨졌었잖아요. 지금 사실 이거 월봉으로 보면, 연봉으로 보면 작년에 코스피가 얼마 올랐냐면 3.6% 올랐거든요. 작년에 코스피가 3.6% 올랐는데 지금 올해만 4.8% 빠졌으니까 사실 작년에 1년 동안 올랐던 거 지금 3주 만에 다 날려먹은 거예요.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코스닥이 6.7% 올랐는데 지금까지 8.8%, 9% 정도 빠졌으니까, 지수가 이 정도 빠졌으면 개별 종목들 20%는 뭐 수두룩 빽빽한 거죠. 거의 2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고 계신 종목이 순식간에 20%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선방하셨으면 지금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리고 그 종목이 작년에 너무 많이 안 올랐던 종목이라고 하면 올해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좀 힘든 장이 지나고 나면 결국 시장에 또 재편이 될 거예요. 재편이 되고 거기서 주도주가 나올 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도주에 올라타야 된다. 그 주도주가 뭔지는 분명히 신고가 영역에서 나올 거고요.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후보군만 가지고 있는 거지. 후보군이 어디예요 지금? 저는 올해, 그러니까 기존의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도 분명히 가능성 있고요. 근데 이건 실적 쪽으로 계속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하고, 그 다음에 폴더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다가 OLED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제약바이오도 사실 올해 저도 뭐 제약바이오 되게 좋아하고 올해는 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쉽지 않은 국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또 보죠. 이거는 저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이게 계속 우려스럽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좀 뭐가 신뢰 문제들이 많이 터진 거라서 이거는 좀 지켜보고 있겠고요.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이제 우주항공, 방산 쪽. 우주항공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요새 흐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슬슬 시장에서 알아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사실 방산업체들은요, 뭐 또 지금 말하면 왜 다 올랐는데 말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면 사실 작년에도 그렇게 뭐 썩 나쁜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이제 시장 빠지면서 같이 밀렸다가 얘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디펜스가 이제 호주 쪽에서 이제 자주포를 수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고 최근에는 천궁을 이제 아랍에미리트에다 수출을 했죠. 단일 규모로는 최고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이런 국방 무기나 이런 방산들은 거의 내수업체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야 이제 다른 나라로 해외 수출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 구매처가
국방부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호주로 수출하고 그다음에 뭐 중동으로 수출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계속 중동으로 수출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내수주에서 이제 수출주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에 누리호 발사도 했었고 한미 미사일 지침 조약도 이제 해지가 좀 되면서 이런 쪽에서 좀 약간 성장성이 많이 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그리고 이제 뭔가 공적인 거에서 민간 사업자 부분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달 탐사가는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나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민간 쪽에 외주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뭐 블루 오리진이라던가 버진 갤럭틱이라던가 스페이스X라던가 이제 해외 우주여행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우주 항공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엄청 밸류에이션 확장시켜줄 수 있고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전기차가 10년 전에 이랬어요. 전기차가 초반에 기대감을 한번 쫙 올랐다가 한 몇 년 쉬었다가 이제 이게 현실화되니까 막 올라갔는데 전기차 이제 우주항공이 지금 딱 초반에 딱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고가 영역이 거의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뚫고 올라가 버리면 최근에 뭐 금리 인상기로 인해서 성장주가 타격을 받을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나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그다음에 세트레가이도 마찬가지죠. 근데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고 있을 때 저렇게 잘 버티거나 좀 많이 밀려 있네요. 네. 상승했던 주식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장이 반전이 되면 오히려 내려가고. 그죠. 네, 그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해가 우리가 볼 때 성장주하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주들이랑 바벨로 가져가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계속 퐁당퐁당 할 거예요. 만약에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셌던 종목들은 다음 주에 예를 들어 시장이 반등하고 많이 밀렸던 게 반등이 나오면 오늘 셌던 애들은 분명히 조금 약한 모습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마켓 타이밍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대신에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은 어쨌든 이유가 있으니까 신고가를 가는 거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요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블리자드 네.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게임주 또 혹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큰 다시 한번 열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려워서 그런가요? 시장이 아직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메타버스 주식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네, 저는 아직 실체가 없다. 네, 아직은 뭐 실체가 없다기보다 한번 이 관련으로 대시세가 낮잖아요. 이건 분명히 대시세가 난 겁니다. 낮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이제 리바운딩 구간인데 리바운딩 구간에서 지금 거의 목에 차 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좀 강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조금 일정 부분 나온다라고 하면 좀 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로 단기 매매로만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드는 뭔가 신호가 나오기까지는 저는 보수적으로 저는 있어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줄이자 계속 말씀드리고는 있어요. 더 좋은 거 충분히 많다. 많이 떨어진 것 중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율주행 테마. 네. 요 며칠 전에 또 한번 쫙 붐이 일었다가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다 쓸려 내렸죠. 대표적으로 현대 오토에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를 상당히 좋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SI 그룹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니까 이 회사는 시장이 어려워도 계속 어쨌든 지금 단기로는 좀 약간 힘들어졌지만 장기로는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런 게 장대양봉이 뭐 시장 좋아져 좀 나온다라고 하면 요게 조금 이제 흐름이 좋아질 수 있죠.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도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상승장이 시작이 될 때,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며칠 정도를 계속 반등이 나와야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다. 얘기할 그거는 몰라요 분위기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모르겠고 일단 그거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막 내피셜로 막 지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올해는 좀 계속 대신에 저는 올해는 종목장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엄청 오른다 그건 절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EPS가 하향 추정치가 좀 멈췄고 지금 신흥국 위주로 먼저 돌기 시작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뭐 사실 뭐 눈에 띄는 상승이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좀 지금의 변동성. 그러니까 어쨌든 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는 올해 3월 달에 기준금리 어쨌든 한 번 인상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 차라리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한 번 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경로도 확정이 되고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일단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고 가는 그림은 이때 2015년 12월 요때 이제 금리 인상했거든요. 요때지 않을까 싶어요. 요때지 않을까 싶고. 조금 내려왔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코스피는 이때도 계속 박스 피었잖아요. 이때도 지수는 재미없었죠. 그리고 12월 달에 한 번 더 인상했죠. 여기서. 근데 이때 만약에 지금이 이 정도 수준에서 지나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면 여기만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한번 3월 달까지는 뭐 요 정도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잘 매매했다가 잘 버텼다가 요 구간이 한 번 정도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예측을 하는 게 대략 한 3,200 정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상단 트라이가 그 정도니까 그때 시간이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그때 올해 수익을 거기서 다 내야죠. 네, 분명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한 번 수익을 주는 구간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시장을 상당히 많이 비트한 종목들이 나올 테니까 그 종목들을 잘 찾아야 되고 분명히 가격에서 티 날 거예요. 거래량이랑 가격에서 티 날 거라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이 종목이 이 섹터가 올해 대장이다라고 찍어주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LG 이노텍처럼 그렇게 뭔가 어쨌든 기간에 따라서 뭐 기간이 어느 정도 상승할지 모르지만 있을 거고 이제 그 후보군 섹터들을 계속 보면서 그 대장들로 될 만한 애들을 계속 찾아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분이라면 그때 하면 되는데 네. 다 그냥 물려 있단 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주도주가 딱 보이고 상승 반전이 됐을 때 이제 그러한 걸 사야 되는데 그러면 있는 거를 그때 파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죠. 그때 파는 게 좋죠. 그치, 지금은 모르잖아요. 대안이 보였을 때. 대안이 보였을 때.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게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당연하죠.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근본이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당연히. 매출과 이익이. 네, 매출과 이익이 늘어지는 주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익 추정치가 작년 대비 늘어나는 주식들 위주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하락이 매수 기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의 하락이 그냥 장기 투자에서 지나가는 하나의 뭐 그냥 풍파 정도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정말로 올해도 실적도 별로고 정말로 내가 테마성으로 샀다가 정말로 누가 찌라시성으로 샀다가 뭐 이거 나온대라고 해서 샀다가 그렇게 되는 주식이라면 다음 주도주가 나왔을 때에도 또 쳐다볼 수밖에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정말 피부로 경험도 많이 해본 거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주도주가 되는 거는 실적과 테마가 분명히 겸비해야 됩니다. 겸비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 매매 기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종목 선택과 섹터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좋고 섹터를 잘 선택하면 어떤 매매 기법을 다 갖다 붙여 다 맞아요. 근데 섹터나 테마가 완전 죽어간 섹터다라고 하면 어떤 기법을 써도 성공률이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로 뭐 이게 단타로 정말로 큰 부를 이루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 보면 결국은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귀결되는 거는 주도주에서 놀아라 해요. 주도주에서. 단타를 해도 주도주에서 하고 장기 투자를 해도 주도주에서 하라. 그러니까 이 주도주는 근데 내가 선택하는 주도주가 아니라 시장이 선택하는 주도주니까 그거를 찾는 노력은 이제 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제가 힘들고 토 나올 정도로 힘들 정도면 거의 다 오긴 왔습니다. 네, 거의 다 오긴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토 나올 정도로 힘들었는데. 네, 계속 힘드네요. 네, 토를 그러니까 지금이 역대급으로 힘들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변에 저도 이제 박현석 차장님이랑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알아서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토할 것 같아 서로 그랬어요. 박현석 차장도 지금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죠. 죽으려고 그러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좀 더 오랜 선배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도 야 이런 장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맨날. 이거 근데 우리 2020년도에 많이 하던 얘기 아니에요? 야 이렇게 강한 장은 그렇죠. 처음이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 지금이
다 새로운 완전 신문물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해석을 하려고 해도 먹히지가 않고 애널리스트들 뭐 제대로 맞추신 분도 없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정말 각자도생이에요. 근데 대신에 지금의 경험을 잘 쌓아놓으면 다음 장에서 왔을 때 다음 예를 들어서 또 코로나 비슷한 거 또는 시스템 위기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 좀 과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자,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 있게 될 이벤트로 우리가 또 하나 걱정거리가 되는 네. 건 지금 뭐 일단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 요거는 어떻게 될지 뭐 네, 우리 그건 손을 모르고. 떠난 거니까 FOMC 회의 네. 다음 주 후반에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추가로 나올 것이냐, 시장을 안심시키는 말이 나올 것이냐. 저는 좀 의외로 안심시키는 발언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워낙 힘드니까. 네. 이게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좀 잘하는 게 이렇게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여기서 대고 매파적인 능을 또내기보다는 그냥 뭉뚱그려서 발언을 하면 시장이 비둘기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이게 제 소설입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지금의 물가 상승이 완만하지만 뭐 그냥 기존의 표현대로 물가 상승이 강력하지만 지금 경로대로 하겠다. 뭐 그냥 그 정도.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많이 밀렸으니까 그냥 시장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이거는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상승. 그냥 주가가 먼저 상승하고 이유가 나중에 갖다 붙은 그런 해석. 좀 어처구니 없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을까. 그냥 제 희망회로랑 더 섞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네. 일단 뭐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네. 뭐 시장이 좀 안정되고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하락한다든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네. 저는 근데 지금 스물스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명절 일주일 전은 거래가 한산해집니다. 그리고 자금 괜히 매도를 좀 해서 리스크를 단기 자금들은 좀 이제 기간 그 연휴 동안 일어날지 모르는 이벤트에 대비해서 이제 줄여놓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뭐 이제 제가 주식을 권해도 그냥 명절 끝나고 사지 뭐 다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단타 거래밖에 잘 되지 않는 시장이에요, 다음 주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조금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그냥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네, 그죠. 그냥 지금은 나의 멘탈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내 멘탈은 계좌는 좀 하락했지만 파란색이지만 내 멘탈은 점점 강화해지는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속옷도 좀 빨간색도 입으시고 옷도 좀 빨간색으로 입으시고 지금 그런 파란색 입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시장이 이런데 빨간색을 입고 오셨냐. 아니 이럴 때일수록 딱 또 파란색. 이걸 이겨야 돼. 네. 색을 이겨야 돼. 파란색을.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편하게 뭐 운이 좋아서 급등하면 다음 주는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FOMC랑 명절 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겹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도 뭐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까지는 향후 주도주가 뭘지 한번 리포트들 싹 한번 공부해 보시고 종목들도 한번 시간 내서 다음 주 이제 휴가 내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날 잡아서 한 코스닥 차트 한 2,000개 다 돌려보시든지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일주일 삼으시면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뭐 종목이 한 30-40%씩 올라야 본전되는 종목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런 기회 또는 향후 내가 가진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보는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아니 나 진짜 어저께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우리 방송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 이제 미국 주식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제부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는군. 그리고 딱 어제부터 이제 분할 매수 딱 들어갔는데 어제 딱 들어가고 들어갈 때 2.6% 정도 오른 거를 샀거든. 네. 그 한 6%까지 올라갔다가 2.5%까지 밀려 내려온 거를 사고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군 하고 이제 잠을 편안하게 잤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3.5가 돼 있더라고. 어제는 좀 그렇죠. 네. 어제는 많이들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인데 이제 오늘 좀 지나고 나면 희한하게 또 우리나라 시장 마감하니까 와 진짜
귀신같이 또 스물스물 또 올라오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까 1%대 하락이었는데 0.3% 정도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이 그 방송 나스닥은 0.67이고 너무 겁내하시길래.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항생이 지금 보니까 항생 지수는 상승 반전으로 끝났어요. 네. 이게 거의 우리랑 비슷했잖아요. 이제까지 네. 움직임이. 근데 아니 항생이 더 심했죠. 더 심했네. 항생이 완전 개박살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라 좀 그런 의미는 다르죠.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기온이 오늘 좀 빠진 거 보니까 지난번에 그 운동을 좀 한 바퀴 뛰겠다 했잖아요. 안 했죠. 뛰었어요? 아니요. 뛰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날 11km 뛰었고요. 11km? 다음 날 12km 뛰었고요. 근데 오늘은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모든 술 종류를 다 꺼내서 먹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먹고 죽어보자. 안 되겠다. 아니야. 네. 그렇게 하고 내일 그래 20km 뛰어봐요.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심정일 네,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러나 그 나만이 가장 힘든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많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미수 풀로 땡겨 쓴 네. 분들 왜냐하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네, 막판에 그러니까. 이제 오를 거야 생각이 되면 풀로 근데 이게 뭐 진짜 사물놀이 말 그렇죠. 그대로.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던 기사가 그거였잖아요. 그 뭐죠? 미국 시장 3배짜리 레버리지 투자자 늘었다고. 근데 만약 그거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대로 했으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원금, 지금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죠. 원금이 위험하지. 그러니까 지금일수록 그래서 리차드 데니스가 딱 이럴 때 한 말이 제일 좋은 게 정말로 나는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그리고 매매가 잘 안 된다 하면 베팅 사이즈 무조건 줄여라. 그래서 내가 내 매매법에 대한 뭔가 자신감을 찾은 다음에 해도 기회는 또 있습니다. 또 옵니다. 분명히 또 옵니다. 네. 또 분명히 또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